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인 4.0의 저스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댓글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돌덩이 B8W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전 소주 애호가인데 추석 명절에 소비뇽 블랑 2021 화이트를 먹었습니다. 맛나더라고요. 소비뇽 블랑 한번 가시죠. 프랑스 루아르 지방의 쌍세르라는 마을에 소비뇽 블랑, 거기가 고향이거든요. 거기 거 하나 골라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렉 팍 9712라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잘 봤습니다. 미국 레드와인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 나파밸리에 레드와인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로 영상 만들겠습니다. 오늘 와인은 콜린 클레멘스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돕크릭 피노누아 2020년 빈티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리곤에서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리건주의 피노누아를 얘기하려면 오리건주 피노누아의 아버지인 데이빗 레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빗 레트가 1964년에 UC 데이비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죠. 거기서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에 관련된 학위를 받고 피노누아를 어디 다른 지역에다 심을 수 있는 곳 없는가 이런 주제로 고민을 하다가 오리곤주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담당 교수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거기는 연평균 기온이 너무 낮다. 이미 포도 재배를 위한 기후 한계선을 넘어서 있다. 거기가 망한다. 근데 이 젊고 젊은 데이빗 레트라는 분이 당당하게 도전적으로 거기 가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아마 자기 부인이랑 같이 일을 시작한 것 같고요. 옆에 와이너리 이름 나오고 있죠. 이 사진이 1966년에 찍은 결혼기념일 사진이더라고요.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데이비드 레트는 거기 위도가 높잖아요. 위도가 거의 부르고뉴하고 비슷합니다. 평균 기온은 낮지만 분명히 남향의 경사진 포도밭에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맺히는 이 여름에 거기는 위도가 높으니까 백야 현상처럼 낮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 긴 낮 시간 동안 받는 일조량으로 이 평균 기온이 낮은 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피노누아와 샤도네이를 심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대박이 터집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달려와서 피노누아와 샤도네이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안타깝게도 2008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와이너리는 그 부인분과 아드님이 공동 소유로 해서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레트라는 분이 처음으로 성공한 그 지역이 월러맷 밸리라고 하고요. 여기 특히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피노누아나 샤도네이의 산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월러맷 밸리가 오리건주에서 나오는 피노누아의 90%를 생산하고 있고요. 피노누아의 메카 같은 곳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콜린 클레멘스의 포도밭에는 피노누아들이 6종류가 심겨져 있는데요. 전부 다 부르고뉴 지방에서 가져온 클론들이고요. 재밌는 건 6종류의 피노누아 클론들을 재배를 해서 각각을 혼합을 해서 와인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노누아 품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제가 옛날에 영상 만들어서 올렸던 부르고뉴 피노누아, 여기 지금 카드 위에 나오죠? 그거 참조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피노누아 한 병씩 다 준비하셨죠? 같이 오픈하시고 마실 준비를 하시자고요. 피노누아 같은 스타일의 와인은 온도를 한 13도 정도에 맞춰서 드시면 적정 시음 온도거든요. 집안마다 온도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찬 느낌 정도인데 와인셀러가 없으신 분들은 13도 맞추기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냥 야매로 하는 팁 하나 드릴게요. 그냥 상온에 있었다 냉장고에 한 40분 정도 넣어두십시오. 냉장실에. 그 다음에 꺼내서 드시면 대충 13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20도나 5도로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 야매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일 정확한 건 온도를 재주면 좋죠. 또 마시면서 이걸 따놓으면 또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결국. 그 언저리에서 드시면 됩니다. 일단 따르겠습니다. 말이 많죠, 오늘. 자, 이제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한번 하시죠, 우선. 짠. 색부터 봐야죠. 색은 연한 색이네요. 가넷일 줄 알았는데 루비네요. 연한 루비. 뭐 투명도 좋습니다. 눈물이 생기긴 생겨요. 굉장히 천천히 내려와요.
점도가 높죠? 천천히 내려오는 눈물 보이시나요? 이러면 알코올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기가 있는데요. 새콤한 체리도 났어요. 붉은 체리, 그것도 아주 신체리 있죠. 살짝 맛을 보고. 제조사 홈페이지 보니까 한 4일에서 5일 정도 저온으로 발효전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수용성 아로마와 이제 맛과 색을 뽑아내는데요. 피노누아는 손이 많이 갑니다. 양조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삼나무도 있고 정향도 있습니다. 역시 제조사 이야기대로 프랑스 오크 배럴에서 숙성한 티가 납니다. 근데 굉장히 은은하게 납니다. 그 오크 떡칠한 그런 막 이런 향이 아니라 아주 은은합니다. 이게 신기하게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는데 새 프랑스 오크, 1년 쓴 오크, 2년 쓴 오크, 3년 쓴 오크, 4년 쓴 오크 배럴, 여기에다가 조금씩을 다 여기서 숙성한 것을 혼합해서 그 비율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피노누아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갑니다. 왜 가격이 비싼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버섯 풍미가 있습니다. 향을 맡으실 때 코를 박고 계속 있으면 코가 금방 무뎌져서 아무 향도 안 납니다. 한번 맡았다가 빼고 또 공기를 마시다가 다시 맡고 이렇게 하셔야지 향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향의 강도는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웬일일까요? 이 온도가 안 맞았나요? 향의 다양함도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온도가 안 맞았을 수 있으니까 일단 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저처럼 지금 와인 평가하고 계시죠? 와인을 삼키고 나서 양 볼에 침이 한 7초 정도까지 계속 고이거든요. 그래서 산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입천장이 쪼이면서 꺼끌꺼끌한 느낌이 한 5에서 6초 정도 나옵니다. 중간 정도 타닌인데요. 생각보다 타닌이 덜 부드러워요. 더 오래 병숙성을 해야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노누아 치고는 타닌이 꽤 있어요. 중간 좀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알코올이 꽤 높아요. 이건 높은 알코올인데 씁쓸함이 이렇게 목 뒤도 약간 타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이거는 알코올이 14도 이상. 어디 볼까요? 14.1%네요, 알코올이. 제가 14.1%의 피노누아는 처음 마셔보는 것 같습니다. 14.1%를 뽑았다는 건 남향의 경사진 포도밭에서 아주 그냥 일조량 충분히 받고 아주 비가 안 오는 건조한 지역이라서 가을에 아주 늦게까지 당도 쭉 올라와서 거의 뭐 완전히 완숙될 때까지 포도를 익혔다는 거죠. 쉽게 계산하면 28브릭스 이상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당도가. 그걸 알코올로 다 바꿨을 때 14.1%니까요. 바디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운은 신체리가 한 7초 정도 가요. 그러니까 중간 플러스 정도 여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 쪽이 걱정이네요. 향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숨어있던 향들이 하나하나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아직 제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향들이 있는 와인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부르고뉴의 가격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 10만 원 초반에 레드 와인을 마시면 아주 꼭꼭 숨겨놓은 향들이 요거 저거 그거가 한번 향 맡을 때마다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이 7만 원 미만이니 부르고뉴의 10만 원 초반의 와인이랑 비교하면 좀 불공평한가요? 그렇긴 하죠. 풍미의 강도는 한 중간 플러스 정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 향이 하나 더 있네요. 달짝지근하면서 코를 톡 쏘는 향이 있거든요. 계피향 같습니다. 품질 평가를 이제 하면 감이 뭐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밸런스가 약간 고민이에요. 알코올이 좀 튄다는 느낌인데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운 아까 중간 플러스였고 풍미의 강도 중간 플러스니까 조운도 약간 턱걸이쯤 좋은 와인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마실 수 있지만 숙성 잠재력이 아직 있고, 제가 봐서는 탄닌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시기인 2, 3년 후 더 훌륭한 와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비비노 점수는 이건 진짜 오늘 미션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에 딱 걸려 있습니다.
또 미국 차별하면 안 되니까 이게 3.95인데 반올림해서 4.0 주겠습니다. 자, 이제 버섯 치즈 구이를 만들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건배 한번 하시고 와인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짠. 자, 버섯 치즈 구이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송이 나중에 요 줄기를 빼낼 거예요. 양파 조금, 베이컨 하나,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도 있으면 섞어주면 예쁘더라고요. 토마토 페이스트인데 스파게티 만드는 그런 토마토 페이스트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파슬리 가루 있으면 쓰시면 되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멋으로 올리는 겁니다. 좀 준비를 해볼게요. 버섯의 줄기 부분을 파야 되는데요. 좀 깊이 파야 소스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면 이게 부서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위로 좀 잘라내기도 하고 숟가락으로 좀 긁기도 하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양송이 다 팠고요. 양파 썰었고 베이컨 썰었고 모짜렐라 치즈 꺼내놓고 체다 치즈도 다 잘라놨습니다. 이제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재료를. 식용유를 넣고요. 어느 정도 달아오르면 양파하고 베이컨을 볶습니다. 페이스트를 이 정도 넣을까요? 나중에 뭐 싱거우면 더 넣으면 되죠. 뭐. 같이 볶아줍니다.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소스를 얹었으면 체다 치즈를 하나 얹고요.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주면 됩니다. 식용유를 두르고요. 간단합니다. 얘를 얹어주고요. 약한 불로 해놓고 뚜껑을 덮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5분 정도 약한 불에 놔뒀더니 다 녹았네요. 치즈만 녹아내리면 바로 그냥 끝납니다. 위에 파슬리 살짝 뿌렸습니다. 이제 먹어야죠.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와인 4.0 하면서 만든 영상들에서 한 요리들 중에서 이게 비주얼은 최고입니다. 버섯 구이입니다. 이 토마토 소스가 좀 세긴 해요. 이 피노누아한테는. 근데 얘는 특별히 좀 완숙된 과일로 만든 피노누아잖아요. 타닌은 좀 센 편이고요. 잘 어울려요. 둘이 아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가 이겼다가 피노가 이겼다가 맛있는데요? 더 먹어야겠는데요? 안에는 이렇게 나오죠. 버섯인데 와인도 버섯이죠. 버섯과 버섯이 만나니 상승작용이 있죠. 버섯 향을 더 도드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페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건, 피노누아, 버섯. 향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요, 와인에서. 약간의 우유 향이 있는데 커피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피 향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싹 합쳐보니까 카푸치노 향이 있습니다. 계피가루 살살 뿌린 거 있죠. 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세 개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 카푸치노가 연상된다는 뜻이고요. 다음 주 와인 소개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텍스트북입니다. 미국 와인 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또 나파 와인 하나 해달라는 분도 계셔서 가장 흔한 거 하나 딱 골라왔습니다. 텍스트북 고르실 때 저는 지금 나파밸리라고 써있고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써있거든요. 21년 빈티지네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멜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까베르네 소비뇽 중에서도 등급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20종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와이너리에서. 그 중에 얘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 아이고요. 이걸로 다음 주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북. 오늘 와인은 3.95, 간신히 턱걸이에서 4.0 나왔죠. 그래도 그냥 미션 클리어. 자, 여러분 구독도 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십시오. 안녕.